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혜은 씨가 지목해서 대화를 신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순서를 통해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좀 볼게요. 혜은 씨가 형규 씨와 찍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규 씨의 엑스인 나온 씨에게 형규 씨와 데이트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온 씨가 워낙 쿨하고 우리는 뭐 아무 감정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혜은 씨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근데 나온 씨가 완전히 그런 마음이냐? 그거는 솔직히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은 씨는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마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서 마음은 형규에 대한 남은 게 있어도 머리로 이 사람과 헤어졌다는 것을 계속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혜은 씨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은 씨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 나은 씨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혜은 씨는 되게 미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려를 엄청나게 했을 텐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를 수 있죠. 사람마다 이제 자기의 성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착한 사람이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가면 위선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선의해서 착하게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착한 행동을 이기적인 마음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위선자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죠. 어쨌건 혜연 씨는 내가 감정에 항상 솔직하고 그만큼 또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은 씨도 당연히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은 씨가 자기는 괜찮다고 계속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혜연 씨가 손이 따뜻하고 몸이 따뜻한 사람 좋아하고 밤바다 보는데 가디건도 벗어줬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팔이 따뜻해서 너무 신기했다고. 나은 씨가 원래 잘해주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주려고 한다. 두 사람은 형규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형규 씨와 아침에 대화를 잠깐 하거든요. 전날 손을 잡고 헝거라고 불렀던 일이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약간 민망하기도 해서 도망가는 장면도 있었고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날은 혜은 씨가 진짜 바빴어요. 세 명과 비밀 대화 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뭐 데이트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길게 못하고 자리를 피하죠. 첫 번째로 신청한 사람은 나연 씨입니다. 나연 씨가 혜연 씨 걱정을 하죠. 두 사람은 또 많이 친해진 상태니까. 혜연 씨가 진짜 그것도 신기한 게 나가면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혜연 씨가 형규 씨와 데이트를 해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규민 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게 뭐예요? 안 보면 돼.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그렇잖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 눈앞에 보이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원리지. 혜은 씨처럼 투명한 사람은 진짜 눈앞에서 치워야 돼요. 그게 지금 저 말이거든요. 어쨌건 근데 또 돌아오면 보이니까 힘들었다. 나연 씨가 희두 얘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규민 오빠가 언니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다. 혜연 씨는 규민 씨가 이 나연 씨의 엑스와 비슷한 면이 있다 보니까 나연이가 흔들릴 만도 하겠다. 두 사람이 만약 서로 좋아한다면 나는 오케이다. 나를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만약 두 사람이 잘 되고 싶으면 잘 돼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고 조금 의심을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연 씨가 규민 씨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걸 이해하고 있다. 이제 이해가 갔다. 그리고 나연이가 했던 말 중에 규민이는 너를 자꾸 귀엽게 예쁘게 사람으로서 다 인정하고 봐준다. 얼마나 설렜을까 싶어. 이게 규민 씨에 대한 칭찬 같아 보이지만 사람으로서 다 인정하고 봐주는 거 지금 혜은 씨한테는 누구예요? 형규 씨잖아. 나는 형규가 그렇게 해주고 있고 규민이가 너를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설렜을까 싶어. 나도 지금 설레고 있고 너도 그렇게 설렜었구나. 그래서 난 사실 네가 눈치 보느라 그냥 진짜 규민이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하면서 내 눈치 보지 말고 규민이 포기하지 않아도 돼. 나도 지금 설레고 있어. 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하고 싶어서 지금 나연 씨를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연 씨는 이제 그렇게까지 캐치는 못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혜연 씨도 이렇게까지 생각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 깊은 한 곳에는 형규한테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연 씨는 그런 것 때문에 규민 씨를 포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만약 그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한다면 언니한테도 규민 오빠한테도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혜연 씨가 또 진짜 이상하게도 형규랑 있으면 진짜 규민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라는 말을 해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때 규민이 생각이 안 났다는 말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혜은 씨가 나 신경 쓰지 말고 내 눈치 보지 말고 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혜은 씨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규민 씨랑 나연 씨랑 잘 돼버리면 축복해주고 그래 나는 형규랑
만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혜은 씨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과거에는 나연 씨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연이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됐고, 그리고 규민이도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잘 되면 그래 인정할게. 나는 형규에게 이제는 내 마음을 다 줄게. 이거가 지금 혜은 씨가 생각하는 단순한 미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행복하고 단순한 미래. 그러면서 형규가 나를 울지 말라고 달래줬다. 위로도 되고 미안도 하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는 형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연 씨는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었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신청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면 굳이 이렇게 비밀 대화까지 신청을 해야 됐을까? 이것만 이유라면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날 혜은 씨가 3명하고 이런 대화를 해요. 그런데 평소에 혜은 씨의 움직임으로 생각해보면 3명은 많지.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대꾸를 해주는 입장이라면 그렇지만 3명한테 신청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혜은 씨가 좀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누구랑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연 씨랑 첫 번째로 시작한 거는 아마 나연 씨를 통해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약간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혜은 씨가 말을 하려는 그 방향을 보면. 그렇게 첫 번째 대화가 끝났죠. 나연 씨가 아이고 저 착한 사람 하면서 자리를 뜹니다. 두 번째는 나언 씨입니다. 현규의 엑스죠. 나언 씨가 태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태희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상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혜은 씨가 너를 좋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알잖아요. 혜은 씨도 알고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은 씨는 자기가 이제 그 타이밍에 들어왔고 그냥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데이트를 나랑 했으니까 그냥 찍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처음부터 태희를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연 씨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조금 더 의존할 수밖에 없지. 그럴 수 있죠. 근데 혜연 씨는 문자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 태희는 그렇게 문자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까. 그래서 나은 씨가 이제 헷갈린다. 나은 씨가 규민 오빠를 몇 번 더 보고 싶긴 하다. 그러면 설렐 수도 있을 것 같다. 자기는 좀 설레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혜연 씨가 그래 규민 씨도 만나보고 태희 씨도 만나보고 다 해봐. 근데 나는 현규 마음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현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나은 씨가 그게 다 티를 내는 거라고. 근데 현규 씨의 마음은 되게 많이 티를 내고 있긴 한데 여기서도 현규 씨에 대한 확실한 특성을 말해주죠. 걔는 안 좋으면 신경 안 써. 사람만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나온 씨한테는 현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여럿이 있을 때 살갑지 않아서 마음이 100% 아직은 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실은 혜은 씨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완전히 다정하고 막 살가운 이런 사람에게는 혜은 씨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안 끌릴 수도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뚝뚝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중심 잡고 무게감 있는 다정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혜은 씨가 끌릴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죠. 현규 씨도 다정하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자발스럽게 안 한다 뿐이지. 나은 씨가 사귀면 이쁘다밖에 안 하고 살찌는 것도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저게 참 좋은 건데 나도 어렸을 땐 저러지 못했어. 살이 찌면 찐 대로 사람이 다 이쁜 구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몰랐던 거죠. 그리고 뭘 바꾸려고도 안 해.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안 좋은 소리도 안 해. 걔는 외적인 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씨가 좋게 해석을 했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좋은 면을 받아들이는 거지. 저거를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한테 기대가 없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무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느낌도 틀린 건 아니에요. 좋은 면이 많은 성향이죠. 그리고 나원 씨가 21살의 걔를 만나서 그래도 조금 성숙하게 보이잖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나원 씨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나이에 비해서도 그렇고 나이를 떠나서 봐도 그냥 그렇게 보여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성숙한 사람. 말투가 이 사람이 가진 성숙함과 노련함에 비해서 좀 어눌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은 씨의 말투 자체를 딱 떼서 객관적으로 어눌합니까 하면 어눌하지 않지. 하지만 나은 씨가 가진 그런 성숙도나 이런 날카로움에 비해서도 어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런 게 가려질 수 있는 면이 있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은 씨가 자기의 그런 예리함을 감추는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굉장히 성숙한 면이 있죠. 그것도 현규의 덕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언니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둘이 너무 잘 행복할 것 같다. 나는 언니 행복도 바라지만 걔 행복을 더 바란다. 그래서 두 사람이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은 씨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투명한 사람을 좋아해요. 뭘 막 계산적으로 뭘 하고 이런 사람들 나은 씨한테 보이거든요. 나은 씨 눈에는. 그리고 또 나은 씨가 약간 겉으로 살짝 어눌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나은 씨가 그런 예리한지 모르고 또 어설프게 이렇게 나은 씨 위에 쓰려고 막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혜은 씨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은 씨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투명하고 순수하고 또 그런 면이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겠죠. 그 혜은 씨의 선함. 그러면서 대화가 종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혜은 씨는 대화를 주도하는 편은 아니었죠. 나은 씨가 아무래도 대답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어쨌건 처음에는 나은 씨는 뭐 규민 씨에 대한 얘기가 궁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 태희 씨 얘기를 꺼내고 규민 씨 얘기를 했지만 어쨌건 혜은 씨가 듣고 싶었던 거는 형규에 대한 얘기였고 나은 씨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좋게 충분히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혜은 씨가 확인한 건 지금 나은은 형규와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나연 씨를 불렀던 건 규민 씨와 잘해봐도 돼라는 거를 말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나은 씨를 부른 건 형규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 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사람과 만나도 돼라는 것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러면 씨는 이것만 보면 혜은 씨의 무의식은 이미 형규 씨랑 사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봐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나는 게 규민 씨입니다. 규민 씨를 다시 만나고 싶다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나은 씨를 뭐하러 만나? 그리고 나은 씨를 만약 만났으면 규민 씨를 만나고 싶냐? 그래서 주제가 규민 씨로 갔어야지. 그리고 규민 씨를 만나고 싶었으면 물론 나연 씨를 만나서 규민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같이 규민이 생각 안 나더라. 규민이가 잘해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규민 씨를 만나기 전까지 실은 현규를 만나기 위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막상 규민을 만나니 눈앞에서 보니까 쉽지 않은 거야.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혜연 씨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게 무의식에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혜연 씨가 제일 기다렸던 시간인데 얘기했던 시간이 너무 적었다 보니까 옛날 얘기도 하고 그냥 마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규민 씨가 왜 신청했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혜연 씨가 당연히 신청하고 싶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얘기 잘하잖아. 이제 규민 씨가 이제 형규 씨랑 데이트를 이제 몇 번 갔으니까 혜연 씨가 이제 너도 데이트 맨날 잘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혜연 씨가 물어봅니다. 어때서 나 데이트 보내고? 너도 나만큼 힘들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규민 씨가 데이트 네가 잘하고 오면 나도 기분 좋다. 질투 안 났냐? 질투 났다. 그러면서 전날 술자리에서 혜연 씨가 형규 씨의 손을 잡았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다 안 좋게 봤을 텐데 말을 안 한 것뿐이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혜연 씨가 망치로 맞은 듯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후회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 와중에 나한테 대화를 신청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진다. 혜연 씨도 분명히 좋은 데이트하고 온 것도 맞고 형규가 좋은 것도 맞는데 형규가 너보다 좋다고는 아직 못하겠다. 이게 참 안타깝죠. 물체의 움직임을 볼 때는 속도도 봐야 되지만 가속도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치도 중요하지만 증가량, 증가율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추세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지금 1개인 것과 100개인 게 있어도 100개인 거는 예전에도 100이었어. 근데 1개인 거는 계속 2배로 올라가. 그게 뭐 0점 몇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배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지금 현재 1개인 게 100개인 것보다 몇백 배가 될 거라고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수치가 될 거라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혜연 씨는 규민 씨가 눈앞에 안 보이면 규민 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형규 씨의 덕이지. 이날도 앞에 2번의 데이트에서는 규민 씨가 주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규민 씨의 저 말을 들으면서 뭔가 혜연 씨는 자기가 원래 해오던 생각을 못 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형규랑 만난 것도 너무 짧기도 했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마음을 돌리고 싶다고 하는데 규민 씨가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또 마음을 돌리고 싶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다면 혜연 씨는 서서히 마음을 돌리게 되는 과정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될 뻔한 마음이 다 나에게 돌아올 뻔한 규민 씨
7년 전에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껴줬던 나한테 너무 큰 존재인 규민이의 마음을 얻을 뻔했다가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로 그걸 날렸구나 자책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커 보이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실험은 많죠. CD 3장을 주고 어느 음악이 가장 좋은가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번 CD를 골랐어. 근데 그 다음날 2번 CD 빼고 나머지 1번하고 3번 CD 중에서 갖고 싶은 거 가지세요. 가장 좋다고 한 거 가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나 생각해보니까 2번이 좋았는데? 그런 실험 결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되게 커 보이는 거야. 마치 손안에 거의 들어왔던 거, 손안에 거의 들어올 뻔했던 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규민이에 대한 마음이 더 컸던 걸로 또 생각이 되고 그게 또 나의 어떤 실수로 이뤘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 나는 다른 사람과 썸이 시작됐어.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술에 취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중독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마음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에게 또 그 사랑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설렘이 시작되고 썸이 시작됐다. 거기서 내가 누군가와 이런 스킨십을 한다.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 두 사람의 그런 이야기는 두 사람이 있을 때 했으면 좋았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는 거는 혜은 씨도 원하는 일은 아니었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은 씨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한마디를 하긴 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었지. 그게 이제 혜은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연애하는 거죠.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두 사람이 연인이 돼가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규민 씨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지고 혜은 씨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던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대1 대화를 신청을 한 이유가 나의 마음을 돌리고 나밖에 없어라는 말을 얘가 또 하겠구나 라고 규민 씨는 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혜은 씨가 자기한테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자르기 위해서 저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받은 충격도 있으니까 당연히 질투도 나고 상처도 받았겠죠. 규민 씨는 규민 씨대로 그게 상처였을 거라는 거죠. 눈앞에서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거의 가족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면 눈앞에서 보면 그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더 여기에서는 더 말이 차갑고 세게 나갔을 수 있겠죠. 근데 규민 씨가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혜연 씨가 규민 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만나려고 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에 규민 씨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마음과 이날 규민 씨를 불러낸 마음은 그냥 목적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마음은 하도 뭔가를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니까 나중에 나한테 필요가 없어도 해줘라고 계속 오기 부리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혜연 씨가 오기를 부린다는 건 아닌데 내가 예전에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 엑스룸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혜연 씨가 되게 절절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이날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요. 혜연 씨가 그런 목적도 아니었고 그 목적이 바뀌었지. 현규 씨를 통해서. 근데 어쨌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혜연 씨의 어떤 마음이 표현될 기회가 좀 없었죠. 이런 충격을 받는 바람에. 그래서 혜연 씨는 어쨌건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제 마음이 돌아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 절대 없겠지? 규민 씨가 말을 안 해요. 그냥 차라리 아무래도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주는 게 지금까지의 규민 씨가 어쨌건 혜연 씨를 차갑게 대한 게 이 사람과 다시 사귀지 않을 마음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너한테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사귄다는 것은 서로의 인생에 도움될 게 없을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 것 같아. 뭔가 이런 정도라도 돌려서라도 대답을 해주는 게 좋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규민 씨도 혜연 씨를 완전히 놓지는 못했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리진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쉽게 안 나왔을 수 있겠죠. 저거를 일부러 이 사람을 더 고통을 주려고 말을 안 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 계속 나만 바라보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미안한 건 미안할 수 있지. 이 사람 마음을 못 받아주니까 미안하죠. 고마운 건 왜 그래? 단순하게 내가 인기를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규민 씨도 혜연 씨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규랑 그런 관계가 서운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혜연 씨도 어떻게 이런 얘기만 하게 됐네 또? 하려던 얘기를 못했어. 이 전에 만남들은 그래도 어쨌건 나연 씨와의 대화에서도 잘 전달은 안 됐지만 하고 싶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규민 씨와는 전혀 그렇게 안 돼버렸지. 그래서 다른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어? 혜연 씨가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 그래서 규민 씨가 가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는데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다시 잘해보자였을까요? 다시 정말로 잘 된다고 했을 때 혜연 씨가 그것대로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기엔 좀 늦은 것 같아요.
이 늦었다는 말은 그러기에는 이제 현규 씨와 어느 정도 감정이 오고 가버린 거지. 규민 씨를 보면 큰 나무였어도 그 뿌리밖에 안 남은 나무잖아요. 규민 씨의 나무는 혜연 씨 마음속에서 이제는 두 사람이 어쨌건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사귀었던 그런 시절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이미 어쨌건 타인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눈앞에서 보니까 자꾸 다시 거목이 될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소프트 랜딩 잘 착륙시키고 다시 이제 내 마음에 상처가 없게 상대에게도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외면하니까 더 무언가를 자꾸 붙잡고 싶고 더 얘기를 하고 싶고 내가 더 절실한 것 같이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소중한가? 그렇게 생각이 돼. 물론 소중한 사이지만 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규민 씨랑 있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시간이 이건 해결을 해주겠지만 이 환승연애 프로그램 자체가 시간이 막 긴 세월은 아니니까 어떤 마음이 치유될 정도의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혜은 씨가 여러모로 불리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어쨌건 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머리로 가슴을 좀 이해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좀 훈련이 이참에 좀 되면 혜은 씨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요. 좀 무거운 내용을 해버렸네 어떻게 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로 만들 여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건 또 강의할 때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